Z세대들의 놀이터, 다음 세대 인터넷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의 세컨드 라이프 싸이월드 또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죠. 마인크래프트, 동물의 숲 등의 게임들도 대표적인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개념은 10여 년 동안 모바일, VR, AR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일상으로 확장되며 최근 특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입학, 개강, 개학. 따뜻해진 날씨만큼 설레는 이벤트로 가득한 3월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은 언제쯤 교복을 입고 교실에 모여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될까 하는 생각에 겨울방학이 더욱 길게만 느껴졌을 것 같네요. 그런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새로운 이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으시죠? 가상현실 안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또 다른 나로 살아갈 수 있다면. 메타버스는 초월 변화를 뜻하는 메타와 우주 또는 세계관을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인데요. 메타버스라는 단어와 개념은 1992년 미국의 공상과학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가상의 아바타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가상현실 세계를 뜻하는 말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 묘사된 가상세계를 떠올린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 자신의 아바타로 입학식을 참석하는 가상 입학식을 진행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일 오전 SK텔레콤은 순천향대와 협력해 자사 점프 VR 플랫폼을 통해 메타버스 공간에서 2021년 신입생 입학식을 진행했죠. 메타버스 입학식은 대학 생활의 시작인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이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진행되는 등 대학 교육 환경과 문화가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가상현실을 통해 캠퍼스에서 만나 소통하고 즐기는 색다른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캠퍼스와 흡사한 맵 구조에 코스튬까지 지원해 현실감을 높였고요. 꽈잠을 입고 캠퍼스를 거니는 아바타들은 가상현실에서의 내 모습인 거죠. SKT는 약 2,500명의 순천향대 신입생들이 모두 입학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57개 학과를 기준으로 150여 개의 소셜 월드방을 개설했습니다. 신입생들은 소속 학과에 따라 약 25명 내외가 한 방에 입장해 친근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의 입학식을 경험할 수 있죠.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을 내세운 서비스들이 집중적으로 성장하면서 시간을 훨씬 앞당겨 등장한 언택트 시대, 정말 엄청난 혁신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메타버스는 VR, AR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요. VR 기술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허구의 환경, 세상을 만드는 가상현실 기술이며, AR 기술은 실제 세계를 기반해 가상의 정보를 추가한, 즉 실제와 허구가 혼합된 환경을 구현한 증강현실 기술입니다. VR, AR 기술은 몇 해 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게임 포켓몬고를 통해 화제가 됐죠. 그럼 메타버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리셋이나 끝이 없는 무한히 계속되는 세계라는 것. 둘째, 현실과 동일한 시간 개념으로 모든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셋째, 개인과 기업이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고 소비하고 소유하는 등 자체적으로 완전한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Z세대들의 놀이터, 다음 세대 인터넷으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의 세컨드 라이프 싸이월드 또한 메타버스 라고 할 수 있죠. 마인크래프트, 동물의 숲 등의 게임들도 대표적인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개념은 10여 년 동안 모바일, VR, AR 기술이 상용화되면서 일상으로 확장되며 최근 특히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여기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과 같은 빅테크 기업이 일찌감치 뛰어들었고요. 가장 빠르게 반응을 보인 것은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입니다. 이들에게는 이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옛날 것이 됐죠. 레고 모양의 아바타와 함께 다양한 가상세계를 탐험하는 게이밍 소셜 플랫폼 노블록스가 미국 10대들이 유튜브 사용 시간의 2.5배를 할애하는 공간이 된 것을 보면 주류 문화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블록스의 전체 사용자는 1억 5천만 명에 달하는데 굳이 현실에서 만나지 않아도 접속을 통해 친구를 만나거나 직접 만든 사업 아이템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페이스북은 VR 산업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베타 버전을 선보인 VR 소셜 플랫폼 호라이즌은 가상현실 커뮤니티로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 가상세계를 탐험하는 신세계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입니다. 여행을 하거나 집을 짓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호라이즌이 열어준 가상세계에서 무엇을 할지는 사용자의 몫인 거죠. 한국에서는 네이버가 2018년 출시한 증강현실 AR 기반의 3D 아바타 앱 제페토를 개발해 1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페토에서는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캐릭터화된 나를 만날 수 있죠. Z세대는 이렇게 만들어진 본인의 아바타로 가상세계에서 친구들
팬들과 함께 사진을 찍고 SNS에 사진을 게시합니다. 이 같은 인기의 제페토와 유명 브랜드 및 연예 기획사의 제휴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구찌는 제페토에서 다양한 패션 아이템을 론칭했고 SM과 JYP는 제휴를 맺어 자사 아이돌을 캐릭터화했습니다. 작년 9월에는 블랙핑크가 제페토에서 가상 팬 사인회를 열었는데 여기에는 4,6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참여했죠. 제페토 어디서 들어봤더라 할 텐데요. 바로 피노키오를 만든 목수 할아버지의 이름이죠. 2월 기준 제페토의 사용자 수는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창덕궁이 5G 이동통신 기반 증강현실 공간에서 재탄생했죠. 600년 창덕궁을 지킨 전설의 동물 해치가 해설가로 나서서 궁궐내를 안내하고 문화재 보존 이유로 관람이 제한됐던 희정당과 후원까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SK텔레콤과 문화재청, 구글코리아가 마련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세계 어디서든 창덕궁을 관람할 수 있게 된 거죠. 같은 해 LG U+는 4K급 고화질로 구현한 K-POP 공연과 게임, 만화, 스포츠 1,500개 이상의 VR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 U+VR을 대만에 수출해 우리나라의 콘텐츠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죠. 게임 인력이 풍부한 한국은 VR 콘텐츠 방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기와 플랫폼이 이를 받쳐주지 못했는데 VR 사업에서 발을 뺐던 삼성이 재참전할 것이라는 소식에 VR 콘텐츠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업계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르면 연내 신형 VR 기기를 출시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삼성은 1월 8일 세계 지식재산권기구 산하 헤이그 국제디자인 시스템에 MR 헤드셋 컨트롤러 특허를 출원했죠. MR은 VR과 AR을 합한 개념으로 기존 HMD와 달리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는 스마트 환경을 목표로 하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VR 기기 기업은 오큘러스인데요. 10대였던 팔머 루키가 클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업한 오큘러스, 게임을 좋아하는 덕후들이 모여 탄생시킨 기업입니다. 지난 2월 SKT를 통해 국내에 정식 발매된 오큘러스 퀘스트2는 언박싱, 리뷰, 후기 영상과 글이 도배되는 등 게임 매니아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죠. 우리에게는 삼성과 협업을 통해 만들었던 기어 VR이 더 익숙한데요. 삼성에서는 VR의 미래를 어둡게 전망했는지 2019년 기어 VR을 단종시켰죠. 삼성이 다시 VR 업계에 뛰어들면 금세 오큘러스의 점유율을 따라잡을 수도 있겠죠. IT 강국, 한국은 이미 기술력을 인정받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D 멀미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VR 게임 중 멀미가 난다는 반응을 자주 목격할 수 있죠. 이는 사람의 시각과 전정 감각의 불균형이 멀미를 유발한다는 분석인데요. 움직이는 차나 배에 탑승했을 때 느끼는 멀미와 마찬가지로 VR 콘텐츠가 만든 가상 환경은 실제와 경험값이 다르기 때문에 구감각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쉽죠. 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VR 멀미 정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VR 멀미 정량화 분석 기술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학습 엔진 소프트웨어인 VR 휴먼 팩터 기반 VR 멀미 분석 및 모니터링 도구는 사용자로부터 생체 신호 정보를 얻고 머신러닝을 적용해 VR 멀미를 예측할 수 있죠. 해당 기술은 개인별 VR 멀미 유발 유형을 바이오마커 패턴 관찰로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VR 멀미 저감 기술은 게임 산업에 적극적으로 적용돼 멀미 해결과 함께 게임의 재미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 연구진들 정말 대단하죠?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트렌드에 힘입어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초기 단계라 엔터테인먼트, 게임, 교육 위주로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전망입니다. 메타버스는 게이머들에게 이미 익숙한 개념인데요. 메타버스가 현재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것은 가상현실 관련 하드웨어 성능의 빠른 진화 속도에 5G 도입으로 콘텐츠의 질과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죠. 콘텐츠 강국인 한국, 남다른 성과를 기대해볼 만합니다. 메타버스 시장은 오는 2025년 관련 매출이 2,800억 달러, 약 310조 원으로 현재 6배 이상으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VR과 AR을 포괄하는 가상융합 기술, 이른바 XR로 2025년까지 3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죠. 이를 통해 세계 5대 가상융합 경제 선도국에 진입한다는 포부입니다. 앞으로 PC가 아니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가상현실에 접속해 현실과 가상세계를 넘나들 수 있게 될 전망인데요. 메타버스는 다가올 미래를 대변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현실과 똑같은 디지털 트윈, 아바타의 세계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은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이상승풀 주식을 모르면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